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비 규모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과되는 현행 선거제도는 돈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부터 병원 의료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의 1차 백신 접종률은 5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일 주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선마을 파출소 경찰관들이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진돗개의 사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진돗개 테마파크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주 상공인들을 대표하게 될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명의 후보가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행 선거 제도가 이른바 쩐의 전쟁, 돈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경제인들의 대표 기구입니다. 상위 회장은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지만 지역 경제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3년마다 뜨거운 선거전을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24대 회장을 뽑는 올해도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 회장인 정창선 중흥주택 회장과 양진석 호원테크 회장이 상위 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위 회장 선거 제도는 교황 선출 방식과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상위 회장 선출권이 주어지는 의원들을 오는 11일에 먼저 뽑은 뒤 이 의원들이 오는 18일 열리는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선거 투표권은 회비 규모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됩니다. 문제는 매출액에 따라 내는 일반 회비와 달리 선거를 앞두고 내는 추가 회비의 경우 100만 원당 한 표씩의 투표권이 주어지다 보니 상위 회장 선거가 말 그대로 돈으로 표를 사는 돈 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추가 회비 납부를 통해 확보된 투표권은 무려 2,200표에 달했고 총 투표권 4,730표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일반 회비를 꾸준히 내며 투표권을 갖게 된 회원들의 표심은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운영한다면 수많은 그 소상공인들, 개인과 소규모 법인들이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고 1사1표제 선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회비 납부 실적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광주 상위의 선거제도, 돈 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는 추가 회비 납부 방식은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보험회사 콜센터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보험회사 콜센터 관계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제 하루 광주에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또 한평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전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883명이 됐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는 기저질환이 없는 가족과 함께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상 의료진에 대한 예방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남대병원이 오늘 오후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오는 20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 3천여 명의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또 조선대학교에 마련된 호남권역 백신 접종센터에서도 내일까지 의료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작된 광주 지역 1차 백신 접종률은 지금까지 4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한 봄 기온이 감돌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날이 춥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한 반면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안개가 끼겠고요.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대부분은 3일 주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늘 출동 대기 상태여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30여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이현우 경위. 섬마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112 신고에 대비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인 휴게 시간 동안에도 근무복을 벗지도 섬 파출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게다가 경찰 2인 이상이 출동해야 하는 내부 지침으로 2명뿐인 파출소에서 사실상 72시간 동안 대기 상태란 겁니다. 휴게 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대기 시간이고, 휴게라는 것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인데 현재 우리는 파출소에서 옷을 항상 24시간 입고 있고.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섬 지역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식사와 휴식을 취해도 대기 근무로 인정돼 수당이 지급되지만 경찰관은 출동을 제외하고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근무 근로 착취잖아요, 사실은. 좀 8시간만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하고 24시간 일부려 먹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부당하죠. 내규에 따라 수당을 결정하는 일선 경찰서들은 섬 지역에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육지 파출소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인력을 충원하면 해결 가능하지만 섬 지역 파출소에서 출동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하루 2회 정도로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인원을 확충하는 건데, 인원 확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확충의 기본 전제가 치안 수요인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치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소방관들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 대기, 휴식, 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며 실제 일한 만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새벽에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던 삼촌과 조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한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괴한 2명이 흉기로 종업원 여성을 위협해 주류를 빼앗고 현금을 요구한 뒤 차량으로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종업원은 차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삼촌과 조카 사이인 용의자들은 추적 끝에 광주 송정역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수시로 보낸 3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경찰청은 전담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지정해 온라인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혐의로 2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81명이 입건됐다며 시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후보까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단일 후보 선출 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에서 과연 승기는 누가 잡게 될까요? 정준우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찾아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딱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사퇴를 했었는데요.
이 말은 국민의힘이 지난 10년간 서울시장감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육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각 당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민주당과 시대전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어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단일화가 박영선 후보의 승리로 이제 끝났는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법률권 단일화 대상인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는 의원직을 이미 사퇴한 상황이죠. 앞으로 단일화 협상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예, 태풍 중에 보면은 바다에서 상륙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태풍이 있는데 김진애 후보는 그렇게 소멸하는 태풍이 되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야권에서는 지금 단일화가 최대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가 지지부진한 이때 심각하게 좀 이렇게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김진애 후보 때문에 지금 그런 비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난감한데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그 명분을 단일화 명분을 주었는데 김진애 후보에게는 어떤 명분을 줘야 될까요? 아마 선대 본부장 정도 자리 역할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가장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입당하느냐 마느냐, 기호 2번을 하느냐, 기호 4번으로 치르느냐 이건데요. 이 논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제3지대의 그 역할이 좀 끼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서울시장을 안철수 후보에게 곧바로 양보를 해버린다면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가 바로 열려서 제3지대 정당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 역할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주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제3지대에 대한 파괴력이 훨씬 더 커져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이 제3지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욕만 먹지 않으면은 그 오세훈 후보에게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까칠하게 그냥 벼랑끝 전술을 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야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 여부나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4.7 보궐선거의 승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예, 지금 이제까지의 여론조사들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종합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여권 승리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박영선 후보의 승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책임론과 함께 윤석열 후보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제3지대가 열리게 될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최근 국민의힘의 그 힘과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의 발언 수위가 높아졌고 김종인 대표가 그 재보궐 이전에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김종인 대표의 탈당설 저는 개인적으로 제3지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부산시장 선거도 짚어볼 텐데요.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독주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덕도 이슈로 어렵게 끌고 왔는데 LH 사태로 이게 다 덮여버렸습니다. 네. 냉정히 말해서 박형준 후보의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한 달 뒤면 승부가 가려질 텐데요. 이번 4.7 재보선이 1년 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야권에는 엄청 큰 기회였습니다. 이걸 놓친다라고 하면은 지지층의 결집이 무뎌지고요. 피로감이 높아지게 될 텐데요. 지지층의 결집이 무뎌졌을 때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야권에서는 제3지대로 끌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로 제3지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요. 냉정히 말하면은 대선까지 1년이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매우 짧아 보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돗개 테마파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훈련을 통한 공연이 학대에 해당한다며 이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진도구는 공개된 곳에서 사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대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돗개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진돗개 테마파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달부터 진돗개 공연이 재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물 넘기와 경주 등을 하는 공연을 두고 학대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테마파크를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유흥을 위해 진돗개를 반복 훈련해 공연에 세우는 것은 학대에 해당하고 훈련 과정에서 실제 학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에서 이들을 살아있는 생명을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홍보하는 거죠. 진도라는 것의 특산품으로. 진도군은 사육장과 훈련장이 모두 공개돼 있어 학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 공연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충족되어야 하는 활동량을 늘리는 놀이이기도 하다며 훈련사와의 교감이 전제돼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란 과정 자체가 개하고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교감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학대 논란이 반복되면서 진돗개가 춤을 추는 공연은 폐지됐지만 입마개를 한 채 달리는 경주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 진도군은 주말 공연을 진행하는 외부 단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존대로 공연을 진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대학교 연구진이 전기차의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박찬진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안정돼 화재에 안전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모바일과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19일까지 실거래가 의심되거나 자금 조달 계획이 의심되는 사례 등 모두 700여 건의 사례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실거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 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 광주과기원 등이 참여하는 소재 부품 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소재 부품 산업의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 등 현재 38%에 불과한 지역 소재 부품 생산 비중을 41%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3년 전부터 전 세계 63곳에 있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지역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향상은 물론 품목과 업종이 다양해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현재 전 세계 30개 나라 44개 도시에 63개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센터에서 하는 일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군을 파악해 시장과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지역 기업을 발굴해 현지 수출을 돕는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직접 직원을 파견한 형태가 아니라 현지 기업인이나 주재원 출신, 한인 등 역량 있는 현지인과 협약을 맺고 지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단독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든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첫 해인 2019년에는 128개 기업이 213만 달러를 수출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해 55개 기업이 23만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품목도 초창기 무설탕잼, 곡물당 같은 웰리스 식품 완제품에서 올해는 카자흐스탄으로 육가공, 냉동, 냉장 설비 등을 수출하는 등 수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은 현지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향후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테크노파크의 해외 사업은 별도의 예산도 없이 성과를 내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해외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우수 사례를 매년 평가위원들께 홍보를 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아이디어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10개 시군 인구 늘리기 사업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빈 점포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다음 청년 취업이나 창업, 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청년 세대 400여 명의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시군 공모에 나서 그동안 광양시 청년 취업 지원 올인원, 담양군의 청년 관광 사업과 육성 등 45개 사업을 발굴해 지원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가 자체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경기 감각 조율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1군 선수들과 퓨처스리그 소속 선수들로 팀을 구성해 투수와 야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했습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이일이와 박민 등 신인 선수들의 기량이 집중적으로 점검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에 한화를 상대로 대전과 광주에서 연습 경기를 진행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광주대학교가 대학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광주대는 경남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춘계 대학축구 연맹전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대1로 대파하고 지난 2013년 우승 이후 8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습니다. 우승과 함께 광주대는 대회 최우수 선수상과 득점상, 수비상 등 개인상도 함께 휩쓸었습니다. 전남대학교 드론축구팀이 올해 호남권 드론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대학원 학생 5명으로 구성된 드론축구팀은 일반인 리그인 3부 리그에서 최종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드론축구는 2017년부터 국내에 도입됐으며 일부 프로리그부터 3부 리그까지 모두 300여 개 팀이 활동하고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2개 팀만이 3부 리그에 진입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리 지원 사업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심리 지원 인력을 6개 반에서 11개 반으로 늘려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상담 채널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리 상담과 개별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2021년 튜닝 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3단계를 추진합니다. 튜닝 부품 맞춤형 지원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도내 자동차 튜닝 부품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1, 2단계 지원 결과 매출 증가 289억 원, 일자리 창출 200여 명, 특허 14건 등 도내 튜닝 부품 중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낮 동안은 포근한 봄 기운이 가득하다가도 아침 저녁이면 아직 날이 꽤 춥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주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에서 1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 기온 1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되고요. 순천과 광양에서는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